그래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기회를 주시면 영광이라 생각하고 돕고 싶기도 하고 또 실수하면 안 되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다 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요거를 좀 발표를 드리면서 인공지능을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있다. 그러면은 전쟁 시나리오 같은 거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필드에서 전쟁 시나리오 어떻게 잡는데 대신 이제 군사 비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내부망이 아닌 외부, 아까 완전히 뭐 고립된 망이건 아니면 그게 식별되지 않는 다른 망에서든 해서 그냥 상식적인 레벨에서, 예. 왜냐하면 그 중요 정보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이거 하겠다라고 준비해서 질문하면 그 내용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증축을 합니다. 교회를 증축하면서 증축된 교회의 시나리오, 시안을 저희한테 만들어 달래요. 3D로. 그러니까 3D처럼. 2D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지어진 거를 해달라는 거죠. 건물이 지어진 형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랑 건물이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프롬포트가 뭐야,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못하더라고요. 네, 그 말을 뭐라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못나서 그러느냐? 인공지능이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일, 떨어지는, 떨어지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찰떡처럼 이해해가지고 전문가처럼 만드는 거는 인공지능이 많이 쫓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 일하고 있었던 풍성한 경험이 없는 상태의 도메인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써보면 아예 진짜 엉망이다,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논문을 굉장히 훌딱 썼는데 논문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논문 쓰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어디에 낼 거지? 아, 박사학위 청구 논문이야? 그럼 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템플릿이 뭐야? 형식이 뭐야? 그 형식에다 쭉 집어넣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회지면 학회지마다 논문 양식이 틀려요. 그 양식을 딱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AI에 딱 넣고 이 형식과 양식에 따라 갖고 편집 형태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일머리가. 그러면 제가 논문을 쓰면 내용은 두 번째고 그 안에 일단 형식적으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들은 다 준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제가 뭐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OS의 기본 이런 걸 가르쳤던 경험이 옛날 때 있으니까 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두려움이 좀 덜하겠죠. 그 상태에서 어, 얘랑 이제 대화하면서 이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일순을 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전문 분야에서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시면 내가 전문 분야에서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잘하네? 이러면서 놀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분야에서 내 잡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 잡이 사라진다면 이건 또 다른 위험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개발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에서는 노코드 AI 보안이라는 교과목을 이번에 새로 개설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교과목을 주는 분에게, 모 박사에게 저도 이제 이렇게 만든 경험을 가지고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거는 MCP,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었죠? MCP. 그래서 MCP를 이용해 가지고
MCP를 이용해가지고, 이 MCP를 이용하게 되면, 그 MCP를 이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취약점 분석을 MCP로 자동으로 해가지고 오퍼레이팅 돌아가는 거를 지금 이제 설계단을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 에이전트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 에이전트.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MCP거든요. 그래서 MCP를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요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 USDT 그렇죠?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안정적인 코인으로서 많이 이야기 되니까 USDT로 얘를 지금 올리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 코딩의 기초 코딩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만든 거를 얘를 올려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나노를 이용해서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얘를 강의하는 동영상을 지금 하게끔 시켜놓은 상태예요. 요게 지금 제가 오늘 강의 교환이에요. 강의 교환이에요. 요 지금 군사역 신침해 발언문 PDF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 자료예요. 우크라이나가 지능과 전투 사례.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를 읽지 않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읽다 보니까 요 자료 괜찮다 싶더라고요. 읽다가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림이 나오고, 요런 이제 그림들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전의 브로바리 전투의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이슈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안에 이제 실제 이미지가 나와 있죠. 탱크들 다 부서져 있는 모습들. 그 전쟁에서 사이버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AI가 나와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How to Fight 하고, 여기에 대한 툴들이 굉장히 어드밴스 되고 있더라고요. 어드밴스 되고 있는 것도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보면서 얘는 지금 동영상으로 개요 만드는 걸 좀 만들고 있고, 제미나이를 이용하면은 구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이슈를 잘 정리해 가지고 오니까 또 장점이 있고 AI마다 다 툴이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달라요. 개성이 틀리고.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냅킨 AI는 돈을 내라고 해서 냅킨 AI로 지금 이런 거 만들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아카데믹한 부분에 넣으면은 좀 흑백 처리해서 넣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만든 거는 나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일을 해봤는데 꽤 큰 기업이죠. 큰 기업이니까 디자이너가 붙어요. 디자이너 붙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막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만들어서 딱 보내줬더니 디자이너가 그다음부터 조용히 좀 이렇게 경청도 해주시고 좋더라고요. 감사하게. 이런 능력도 있고 제가 지금 GPT한테 지금 계속 그, 그 MCP 오케스트레이션 연동하는 거 지금 명령해서 코드 만들죠. 그래서 뭐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코드를 커서 AI에 집어넣거나 아까 봤던 비주얼 스튜디오 예,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예, 이 파일을 쉬워요. 파일에서 폴더 열기 해가지고 폴더 열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딱 찍으면 얘 딱 찍으면 얘에 대해서 폴더 딱 선택해서 올라온 다음에 디버깅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내용들 쭉쭉쭉 고쳐 나가면서 어, 그 하면 얘들이 굉장히 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면서 계속 고쳐가면서 하면은 뭐 이제 민팅하는 거죠. 민팅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퍼블리시 할 때 우리가 코인을 제조하는 걸 민팅한다 그래. 민팅, M-I-N-T-I-N-G, 민팅한다 그래. 제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예전에 뭐 많이 강의도 하고 했던 게 있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 좀 제가 개발하느라고 좀 저기 뭐 날밤도 새우면서 오래간만에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취미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분야에서 주말에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램 좀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적대적 AI의 위협 시대인데 적대적 AI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어드버서리 AI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보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어가지고 얘를 러닝을 시키는데 얘한테 이제 얘 데이터를 제가 오염시켜요. 포이즌, 일부러 오염시켜요. 왜 오염시키냐면,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려고. 오염시킨 다음에, 오염시켜 놓은 애를 다시 올려놓은 다음에,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니라고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컴피티션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AI 디펜스 전략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어떻겠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신뢰, 복원력의 속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NIST의 AI의 요 내용에서 가지고 왔는데, 요 내용이 보면 보세요. 어베일러비티가 있죠. 그죠? 어베일러비티가 인터그리티가 있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이 프라이버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프라이버시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의 개념도 아니고 뭐지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빌리티는 뭡니까 우리가? 정보 보호의 기본이 뭐예요? 제가 2005년도에 공학 박사 마칠 때 2000년도에 학교 들어갔나 박사를? 박사할 때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CIA. 가용성이죠. 가용성을 가용성을 줄이는 공격이 뭐예요? 어베일리블 줄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디도스 공격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OWASP 기반으로 했을 때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디도스 같은 공격이 뭐예요? 우리 저기 그거 제가 도큐멘트 다 보고 공부하라고 앞에 학기에 얘기했었는데 OWASP의 디도스 공격은 어떤 겁니까? 같은 챗봇의 같은 질문을 동시에 다발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 곳에서. 그러면은 그게 디도스잖아. 그것에 대해서 OWASP가 LLMS의 취약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또 써놨어요. 그걸로 우리 여러분들 선배 중에 1년 반 전에 졸업한 학생이 그걸로 논문 썼어요. 지 논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 예. 그 학생이 그 논문을 그 안에 써놨어요. 그때 제가 OWASP LLM이 최고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취업점 가지고 봐라고 시켰거든요. 대신 제가 여기 수업 듣는 학생이 지금 20명 가까이 되지만 그걸 주제로 논문 쓴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두 명밖에 안 돼. 10%가 안 돼. 그걸 이제 그거 수업에서 이렇게 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 쓴 학생이 고맙잖아요. 그죠? 고맙잖아요. 제가 부족한 생각인데 제 생각을 들어준 거니까. 이게 NIST나 달파나 미국의 고등 연구기관 달파나 이런 데에서 AI 인공지능 여기가 이제 인터넷을 만든 곳이잖아요. 어베일러비티 가용성에 대한 이슈, 인테그리티가 뭐예요? 우리 맨날 인테그리티 얘기 많이 하잖아. 정보 보호에서. 무결성이잖아, 무결성. 그리고 데이터 인터그리티가 안 맞잖아. 엑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야? 엑셀. 데이터 아까 연동할 때, 데이터 붙일 때 이슈가 뭐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고치면 연결되어진 다른 시트에서 데이터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움직여주는 뭐가 문제예요? 인티그리티 문제 생긴다 그러잖아요. 무결성 이슈.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CIA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프롬프트 인젝션 등 여러 가지 AI 이슈가 첫 번째 어빌리티는 가용성이잖아. 디도스 공격. 하면 서버가 어떻게 돼요? 야, 청와대 디도스 공격하자. 우리 못할 게 뭐 있어? 하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하지. 안 그래요? 그럼 디도스 공격해. 어빌리빌티, 가용성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네트워크 밴드를 죽여버리니까 얘는 뭐예요? AI를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인테그리티는 뭐예요? 무결성의 문제잖아요. 인테그리티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는 어 얘를 속여 먹는 거죠. 그죠? 지금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뭐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시니까 프라이버시는 이제 AI의 기억을 훔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데이터 어디 있느냐? 아, 데이터 당연히 제가 저기 이따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AI 시스템을 그러면 속이는 세 가지 축의 공격들이 있는데, 뭐, 요거는, 요 자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어, 여기에 말씀에 따라서, 쫓아가면, 그, 추론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AI 모델의 판단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오류, 모델의 오류잖아요. 또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공격한 입장이니까 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다가 포이즌, 데이터를 오염시켜 버리거나 모델 자체를 모델 자체가 어, 그 확진에 가득 찬 답변을 하게끔 만든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표적 인식에 대한 오류, 센서 데이터 오염시키는 거나
어드버서리, 그죠? 예, 그러니까 적대적인 어떤 것들. 그다음에 포이즈닝, 독약 푸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포이즈닝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샘플을 주로 집어넣죠. 그래서 백도어나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파괴하거나 학습 트레인 데이터잖아요, 그죠? 트레이닝 데 러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어, 줄이는 거나. 그럼 요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어, 이 자료가 여기서 나온 거죠. 아까 보신 그림이죠? 예. 아까 보신 그림이죠? 2024년 제니얼이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예. 요걸 가지고요. 저도 이거 언제 다 읽고 있겠어요. 이렇게 봐야 될 문서가 많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문서를 드리면 AI 보고 요약하라면 요약도 잘하고요. 이렇게 카피하면 카피도 잘 뜨고요. 카피 뜨고 읽기 싫잖아요. 예, 다들 노안도 오고 힘들 텐데, 재미나이에 열어놓고 그냥 올려보죠. 예, 예. 그래서 그냥 번역해줘. 이렇게 그냥 넣으면 얘가, 요즘에는 번역과 의미, 찾는 거, 이런 것들은 무료 버전, 유료 버전 할 거 없이 그냥 기본 디폴트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기분 잘 나오니까 이건 교수님만의 무슨 노하우 없으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노하우 없어요. 그냥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 이해하고 이해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해한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 얘는 어디서 다운받았냐? 여기 NIST 여기 들어갔어요. 어드버서리 머신 러닝. 네, 네. 컴퓨터 시큐리티 리소스 센터에서. 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있는 내용들 보고 다운받아서 또 관련되어진 또 추려 자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보고 하면은 이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소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이 조금 그래도 뭘 모르겠다. 이거 공격자 모르겠다. 그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 수업이 이제 제가 설명을 쉽게 못하는 건 제 실력이 좀 부족한 거니까 본인을 책망하지 마시고 듣고 이거 쉽게 설명해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 아유 교수님 수업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라는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박사 뭐 해요? 내가 박사 참 그 친구는 저기 그 이렇게 박사를 힘들게 졸업한 내 입장에서는 박사를 이렇게 쉽게 졸업한 그 친구가 내가 아주 못마땅했는데 그러나 앞에서는 예예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박사 되니까 기분 좋아야 하는데 얘도 나 같은 성격인가 봐. 삐딱해. 그 뭐라 그러냐면 아이 교수님 박사 됐다고 해서 월급도 안 올라가던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섭섭했어요. 내가 마음이 드는 순간. 맞죠. 저 박사 했다고 해서 자존심만 높아지고요. 학사한 우리 와이프한테 맞고 산다. 막 이러면서 농담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삶이라는 게 꼭 누가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박사할 때 어느 교수 이렇게 해서 얘기 듣고 그거대로 따라가지고 좀 공부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성과를 냈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정표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돈이 많았다. 아, 내가 어떤 좋은 연애를 했다. 어떤 좋은 먼 짓을 했다. 내가 어디서 높은 사람 만나서 대접받았다.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정표고 자랑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그래도 박사를 두 개나 했구나. 공부한다고. 그때 돈 벌었을 때, 돈 벌어서도 못 벌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어떤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박사라는 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이런 어떤 사람을 또 도제식으로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아직은 그런 거에 우리가 서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배우고 졸업해야 자기가 프라이드가 있고 또 후배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가르치는 좀 부족해서 못 가르치는 부분 그렇게 검색하면서 쫓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교환 만드는 게 되게 힘들고 오늘도 강의하기 전에 저도 긴장 많이 하고, 오늘 특히 제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달파가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U가 갈릴레오라는 게 오래 돼 있었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결국은 어, 몇 가지 탑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GPS가 될까요? 내비게이션 될까요? 제가 여행 채널을 좀 봐요. 여행 채널을. 내가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뭐 삶이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서 지금도 이제 한국에 11월 달에 들어가면 한국에 한 일주일, 한국에 딱 있어요. 날짜 맞추는 거. 학생들 졸업하는 거 심사하는 날을 내가 무조건 맞춰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그리고 나머지 날은 다 지금 인도네시아, 뭐, 다른 나라, 라오스, 일본 국제학술 행사, 그냥 혼자 여행, 골프 치러 가는 거, 이런 거 다 잡아놨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행을 많이 보는데, 그 여행 유튜브가 최근에 전쟁이 난 모스크바가 어떻게 사는지를 들어갔는데, 얘가 갑자기 GPS가 안 돼서 길을 잃어요. GPS가 안 돼요. 그리고 현지 식당이랑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드론이 날라와서 터진 데도 보여주고, 드론이 날라오면 인터넷을 끊어버린대요. 우방의 협조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인터넷이 그 뭐예요, 어, 자동차 자율주행차 만드는 그 친구의 그 위성 그거를 넣어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 얘네들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없으니까 GPS를 안전을 위해서 막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 GPS가 있으면 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전쟁 났을 때. 오늘 우리는 우군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AI를 쓰려면 어떻게 이걸, 어, 디텍팅 할래라고 하는 거에서, 레드팀에 대한 방법론인데, 보시면 얘가 지금 강아지인 건 아시죠? 그림 보시면? 강아지잖아요. 99% 강아지인데 여기다가 자동차야, 자동차야, 자동차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얘 모델에서 인공지능이 뭐라 그래요? 네, 93% 자동차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한 예로 어드버서리 식별에 있어서의 적대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의 위성 확보 신호의 무결성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 이게 스푸닝이나 제밍을 하면 드론이 못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론이 요즘엔 다 전쟁은 드론으로 하니까 여기서의 GNSS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스푸닝이나 제밍, 스푸닝과 제밍은 우리 전공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GNSS 하면 우리가 이제 동공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군사 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많으시죠. 근데 군사 쪽에 또 없는 분이 몇 분들 계시면, 이제 뭐,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요트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면 힘들겠죠. 그래서, PNT 복원력이나 AI 신뢰성에 대한 사칭 체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전쟁을 해보니까 아까 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들을 보면 전쟁을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게 GIS 아타 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대요. 이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얘가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데까지 2분에서 5분 내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죽여? 하는데 그 2, 3분 내에 결정 내린다는 게 지휘관으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폭탄 떨어뜨려. 건물 하나 조져. 뭐 이러면, 그죠? 요즘에 뭐 캄보디아 이런 거 보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우리 국민들 당하는 거 보면 약이 오르니까 거기 우리 정밀 타격 무기 던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실 연류가 없는데 그 사람들 장사로 갖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디시전이라는 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죠? 네. 그 희생의 디시전이 FPV 드론. 여러분, FPV 드론은 드론을 취미로 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FPV 드론하고 AI 표준 인식으로 전술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SIS의 우크라이나 리포트를 보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AI 기반으로 제로 클릭 사이버 공격을 많이 했대요. 했는데 그 건수가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APT 그룹, 뭐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관공서가 좀 한 번 더 털렸다고 했더니 김숙희 그룹인 것 같다. 김숙희가 했다. 이제 미국, 저 북한의 해킹 그룹이잖아요. 했더니 국정원에서는 아직 데이터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사이버전은 국경 없이 계속하는 전쟁터이니까 우리나라도 늘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죠. 2025년도에만 3천 건 넘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고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공격 자동화.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이 약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금융 시스템의 선진화나 이런 것들이 한 35위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레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아무리 못해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고 무역 강대국이고 뭐 전쟁 무기로는 뭐 우리가 5등 안에 든다 이렇게 리포팅 하는데 확실히 금융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안이나 이런 게 그게 공인 인증서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개선되어졌죠. 개선되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잘했던 거라서 뭐라고 하긴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잡은 거 여기가 이제 하와이 날짜는 한국보다 하루가 전이에요. 24년 데이터라 가지고 너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잡았어요. 네, 모스크바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스크바는 GPS가 다 막혀 있죠. 볼까요? 화면 열고 제가 링크 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날짜 나오죠? 10월 15일. 여기는 15일로 하면 안 되죠? 15일까지가 돼 있네. 네, 15일이죠. 보시면, 이 지도 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예, 지금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굉장히 GPS가, 신호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모스코바죠? 이게 모스코바 아닌가? 예, 이게 모스코바 같아요. 모스코바는 다 빨갛게 좀 되어 있죠? 예, 주변은 좀 돼 있고, 여긴 로고. 예. 그러니까 이제 GPS는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쪽도 이제 드론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도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예, 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고 막을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재미로 한번 다들 한번 또 보세요. 뭔가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재미있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넣어드릴게요. 제3 파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GPS 제밍 실태죠. 제밍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 신호가 끊기면 전쟁터는 지금 현재 눈을 잃은 거죠. 그래서 GNSS 제밍이나 스푸핑은 현대전의 일상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러시아는 카리닌그라드나 우크라이나 전상에서 광역 전자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전을 광역으로 하고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드론을 막기 위한 전자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는 지금 모스크바의 그 광고판을 보니까 다 군대 가라고 하는 광고판이더라고요. 돈도 많이 준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해외에서는 너희들의 실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런 형태로 하는 정보전을 각국이 벌이겠죠. 정보전을 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간 항공기까지 영향을 받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때는 위치와 시간 정보에 대한 무결성 이슈가 있겠죠. 아까 무결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무결성 이슈가 생기면 결국은 AI 무기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좀 드러나겠죠. 이것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있는데 어, 이제 가능하다고 드러낸 기술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이슈거든요. 그죠? 다른 이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이다. 현재는 약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건력이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본다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가 레오. 그래서 적에도 위성 군집을 고종밀 위치, 시간, GPS의 대체원으로 작용해서 수 센티미터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거라. 그다음에 갈릴레오 신호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으로 스푸닝을 방지하고 디지털 서명을 통하면 이제 스푸닝에 대한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025년 7월에 초기 운영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도큐먼트가 갈릴레오 EU에서 나온 갈릴레오에서 나왔어요. EU는 지금 이슈죠. EU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자기들한테까지 확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나라니까, 나라들이니까. 폴란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2025년 7월이니까 이미 이제 얘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요. 운영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요거는 아직은 뭐 좀, 아직은 뭐, 어, 그래서 아측 복원력을, 그러니까 이게 GPS 끊기고 뭐 하면 적에도 위성 군집 이용하고 갈릴레오로도 또 시도해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것들, 보안도 지켜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좀 아직은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황제민 기술에 대한 고도화가 많이 되어져서 이제 회피시키나 절연시키나 대체시키는 기법들을 많이 쓰는데 요거 보시면 다중 안테나들이에요. 이런 안테나들. 예. 그래서 CRPA 같은 이런 패턴 안테나를 이용해서 재밍 신호를 널값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널값 처리라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데이터 병합할 때 운송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에 별 의미 없는 데이터다 싶은 거는 임의로 다 널값 처리해 버려요. 그 로직을 보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널값 처리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밍 신호도 하면 널값 처리해버리면 이제 제밍 신호가 아니니까 위성 수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조사에 맞아서 30에서 45 수준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자기들이 또 성능 좋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억제한다. 이제 이것만 설치하면 안전하다. 이런 자료가 더 많더라고요. 자료가 더 많은데 신중하게 접근했을 때에는 30에서 45대들 정도 수준에서의 억제 간섭은 가능하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INS나 GNS에서 통합을 하면 관성항법이나 위성항법이 융합되어지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길게 못 가요. 이 텀이 대체하는 텀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곳에 가면은 여러분들 드론 날려보셨어요? 제가 드론 날리면요. 저는 DJI 드론을 날려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날려요. 뭐 제가 디테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잘못 날렸다가 또 무슨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은 못 날리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하와이는 조금 날리는 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가요. 나가서 그 넓은 데에서 뷰 보이는 데서 보면서 쭉 보이면 쭉 보내는데 제가 어디에 가니까 신호를 끊기면서 막 이렇게 막 엄청 겁이 나냐면 여기 하와이 요트가 많아요. 요트가. 네. 요트가 많은데 요트가 있는데 올라가니까 요트들은 다 무선 뭔가가 있나 봐요. 이게 제가 좀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 위에 올라가면 얘가 신호를 읽고 순식간에 제 컨트롤을 벗어나 버려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게 그래도 한 150만 원짜리거든요. 이리저리 해서. 한 70만 원은 해요. 못해도 본체만. 아씨 돈 날리면 또 이거 아씨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아주 그냥 소시민적인 생각, 이것도 언젠가 또 얘기하게 되면 혼날 텐데, 왜 또 거기 가서 그 짓 했냐고, 막 이럴 텐데, 애나 보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드론이 어딘가를 공격하려 가는데, 특정한 지점에 갔을 때 시그널을 놓쳐버리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절시킨 구간을 잠시 보조하기 위해서 INS나 GNS에서 통합 방법을 쓴다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어,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조금 더 나왔던 실측 데이터가 올라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뭘 했을 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실험 환경 속에서 최고라 그러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타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블록체인의 코인 같은 거. 자기들께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그래요. TPS 많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TPS라고 이제 트랜잭션 per second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특정 환경에서만 그렇죠. 우리 논문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논문도 특정 조건에서 맞는 거죠. 자, AI 널 값인데 제밍을 이제 AI가 딱 체크해서 적응형으로 그래서 다이나믹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제밍 들어온다. 아 이거 제밍 시그널이다. 널값 처리 자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전 베이스는 요거는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공부하면 대부분 다 자율주행차를 산업 파트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라이다, 레이더 많이 쓰죠. 그래서 요 필드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보는 게 라이다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택시처럼 위에 캡이 올라가 있죠. 동그란 캡. 아주 잘 만든 치즈 같지 않아요? 치즈? 아주 그 치즈, 유럽에 가면 그냥 크게 잘 만든 맛있어 보이는 치즈 같은 거 올라가면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죠? 그랬더니 테슬라가 어떻게 했어요? 테슬라가 얘네는 HD 이미지에 뭐래요? 그냥 비저닝 기술로 했죠.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라이다가 없어도 우리 비저닝을 할 수 있어. AI로. AI로 계산해서. 실제로 저는 지금 여기서 테슬라를 안 타는데요. 테슬라로 자율주행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해보면 이상하게 참 그렇게 만족해 하더라고요.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도 저가 다음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자율주행차를 사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도 되게 그 만족하는 편으로 많이 봐요. 생각보다 이 자동항법, 자율주행 기술 굉장히 좋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손 못 대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율로 완전히 택시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예. 그다음에 그 레질리언트 PNT라고 해서 이제 어, 한국형 어드버서리 디펜스 아키텍처를 이야기하자라는 건데 이건 그냥 부족한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해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뭐 대단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레이어 1이 있는데요. 레지던트 PNT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GNSS, INS, 비전, 5G, AI 이걸 융합해서 위치와 시간의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GPS 제밍이나 이런 연속 작동이 불가능한 환경을 연속하게끔 만드는데 이때 이슈가 빛이나 날씨나 장애물에 따른 이슈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저기 높은 건물 밑에 가면은 실외치기가 안 되거든요. GPS가 튕겨 나가요. 그래서 실내 지도 따로잡다거든요. 실내 지도 만들고 이런 기술적 이슈가 있고 레이어 2 로버스트 AI 코어라고 그러죠. 로버스트는 견고한, 강건한 그런 뜻이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로버트니스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드버서리 적대적 트레이닝, 적대적 훈련과 방어 인증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레드팀 우리가 저 보면 블루팀과 레드팀, 그러니까 레드팀을 두는데 레드팀의 검증, 검정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3은 시간을 언제로 둘래? 어, 72시간 안으로, 사실은 24시간 안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Ops 주기로 합니다. 여기서 MLOps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AI를 배우시는 분들은 MLOps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게 지금 산업 표준이에요. 그래서 MLOps로 AI를 대부분 다 개발을 하니까 지금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제 수업 그냥 들으시면서 우리 저기 요 창에다가 MLOps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GPT한테 물어가지고 올려다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또 찾아서 올리면 약간 이렇게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러닝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데이터를 러닝 시켜요. 보통 파라미터 지금 거의 1조 개에 가깝게 러닝 시키죠. 그래서 GPU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전기가 소형 원자료를 만들 만큼 전기가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해외의 아주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만큼 못 쫓아가지고 일단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여기 군사에다 적용시켜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디 뭐 집에 IoT 기반의 밥솥에다가 집어넣겠어요? 뭐야 넣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거기에 맞게끔 파인 튜닝, 러닝 시키죠. 이때 러닝 시킬 때 HRLF, 그러니까 휴리스틱한 기법을 써서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넣어서 파인 튜닝 하거나 또는 세이프티 레이어, 우리가 하는 세이프티한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기서 한 번 더 파인 튜닝해서 아웃풋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모델을 개발한다. 스몰 LLM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파인 튜닝 하죠. 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MLOps, 그러니까 머신러닝 옵스라는 거는 디벨로퍼 옵스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고 성능을 개선하는데 요 과정을 되게 빠르게 해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 쭉쭉쭉 이어가잖아요. 자동화시켜서. 그죠? 그래서 얘를 전쟁에서 신규 공격이나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이거를 우리가 만든 AI를 로직을 새로 고치는 과정을 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시켜서 배포하는 거를 빠르게 하자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술의 전쟁이라고 봤을 때 에브리데이 기술로 공격을 하면 기술을 또 막고 또 공격하면 그 다음날 막잖아요. 이거를 빨리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망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전력을 손실당하는 거잖아요. 영토를 빼앗기는 거고. 그러면 AI로 공격했는데 얘가 맞거나 새로운 AI에 대한 재민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실측 데이터가 들어오면 후방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재학습해서 다시 배포해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쌓으려고 하면 지금 거대 학습 모델이 러닝 시키는데 6개월 걸리잖아. 6개월 동안 러닝 시킬 거냐고. 아니, 여러분들, 거대 학습 모델이, 거대 학습 모델이 나왔을 때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뽑았는데, 그 대통령 뽑힌 것도 다 아는데, 이 똑똑한 AI한테 물으면 얘가 그걸 고민해요. 왜 고민해요? 얘가 공부했던 러닝 데이터는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6개월, 4개월 러닝한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할루시네이션도 있다. 그런 고민, 그러니까 성능 저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할루시네이션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쟁 상황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빠르게 할래라고 하는 게 어댑티브 시트 루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지금 뭐 전후방에서 드론이든 무인으로 장갑차든 무인으로 비행기든 무인으로 로봇이든 폭파물을 지뢰를 제거하든 원격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재밍당하거나 공격당했을 때 빠르게 그걸 어떻게 업데이트할래라고 하는 업데이트하는 팀에 대한 MLOps 주기의 전술 환경에 대한 변화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데 이 MLOps가 워낙 우리 산업계의 표준인 거예요. 내가 아까 에이전트 얘기할 때 MCP 얘기하죠. MCP 누가 만든 거예요? 엔트로픽 회사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 회사한테 무슨 프로모션 받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신 러닝을 이제 에이전트로 만들려면 MCP 모델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LOps라는 것도 이거를 잘 러닝하고 준비한 팀이 앞으로 AI가 나왔을 때 어댑티브하게 현장에서 예, 우리의 제이밍을 막고 하는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트러스트 인포 옵스라고 해서 이제 프리벙킹 체제, 커그니티브 도메인 방어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자료가 좀 더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뭐 다른 소리 하면 좀 길게 했는데 지금부터 그냥 드라이하게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 1, 2, 3 얘기하면 GPS가 흔들려도 작동할 수 있는 전장 플랫폼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컴파스 있고 갈릴레오 있고 뭐 GPS 있고 여러 가지가 멀티를 이용해서 리시브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하는 방법 또 이제 황법 그죠? 이제 이런 걸 띄워 가지고 INS 황법을 해서 황법하는 거 관성 장치 같은 거 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더 레이더 이용한 슬램이라는 거는 로봇을 통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슬램. 예.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한 학기나 두 학기 전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로봇공학과 로봇 하시는 그 교수님 연구실에서 강연한 거 자료 한번 공유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목이 슬램이었어요. 예, 슬램. 그때 로봇 하는 사람들은 슬램이 되게 중요해요. 예, 슬램으로 지도를 만들고, 예, 로봇이 다니는 걸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장 환경에서 시가전을 한다. 근데 파괴되고 길이 막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빠르게 슬램으로 그 시가전에서 파손되고 어떻게 엉클어지고 있는 지도들을 빨리 뭐 만들어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요건 제가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한 겁니다. 5G PNT, 그다음에 퓨전 AI에 대한 이슈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 네 가지 레이어가 있다고 했죠. 로보트니스 AI 코어를 하기 위해서 학습, 검증, 공격, 보증의 연속 루프가 되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달파넷의 테크니컬 도큐먼트, 이번에 이제 요거가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 도큐먼트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IST의 A1 백투 권고사항, 예. 요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어,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AI가 상대방이, 그 뭐, 우리 북한은 해킹 잘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제밍당하거나 뜻대로 조종이 되지 않거나 공격과 방어가 안 되었을 때 현장의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받고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24시간 안에 이걸 딱 복구해서 그 공격을 디펜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레드팀의 파이프라인, 위협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모델의 취약점을 사전 탐지해 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검증된 방어 시스템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 시간이 이제 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GIS 알타 시스템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한대요. 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온 서비스로 쓰니까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AI 들어가 보시면 뭐 별 차이가 없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 GPT도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뭐 매일매일 제가 뭐 이것저것 쓰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들어갈 때 어느 날 성능이 새로운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줬지만 요거 보세요. 동영상 지금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왜 오래 걸리냐면 나노로 하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노 동영상을. 지금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노 AI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제가 3일 전에 바나나 나노가 들어가서 새로운 스타일로, 바나나 나노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바나나 나노. 바나나 나노 내가 저기 여기 강조 많이 했잖아요. 구글에. 그죠? 얘가 들어가기 전에는 얘가 자체 걸로 했어요. 지금 현재 에브리데이 기술이 AI가 진짜 전쟁터처럼 싸우죠. 이거를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AI를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AI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버전업이 되어 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머신러닝 옵스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속도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버 더 에어, 뭐 레드팀, 그래서 여기서 모델 드리프트 제약습 트리거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좀 넣었어요. 모델 드리프트랑 제약습 트리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까 봐. 이런 생각 어떻게 드세요? AI가 노안이 든다면. 저는 사실은 한 40살 때 한 중반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예, 남자로서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런 구렛나루가 흰물이 많이 나잖아요. 나면서, 아, 진짜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성질은 그대로야. 그래서 좀 괴로웠어요. 이제 마음이 우울할 텐데 왜 성질을 부리고 있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노안이 온 거예요. 사물이 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내장 수술을 하죠. 제 주변에 선배들 백내장 수술 많이 해요. 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모델 드래프트가 AI의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AI를 좀 이렇게 쓰면은 얘가 모델이 어느 시점에서 세상을 잘못 이해해요. 얘가 한번 학습한 거 가지고 AI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전쟁터가 어떻게 돼? 전쟁 났어. 오늘 내가 있는 이 건물이 드론 날라와서 폭파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냐고. 그럼 지도가 바뀌었잖아. 그 바뀐 지도에서 또 비행기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번 학습한 데이터의 전장의 지형이 바뀌어. 적의 패턴이 또 바뀌어. 센서의 값이 바뀌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환경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모델 드래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쟁 상황에 극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델 드래프트는 AI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요 이슈를 기술자들과 다루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그래도 우리가 AI 보안인데 모델 드래프트 뭐 이런 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색깔을 바꾸겠죠? 각도를 변하겠죠? 또 새로운 무기 나오면 어떡할래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오늘 새로운 무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폭탄 맞아가지고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죠? 센 폭탄 맞으면 뭐 파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얘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모델의 드리프트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과거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AI가 꼰대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거를 이제 MLOps를 통해서 24시간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 지금 현장에서는 2주에 하고 있어요. 2주라면 이제 다음번 전쟁은 일주일 안에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번 전쟁은 더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트레이닝 트리거. 그러니까 리가 이제 재학습이니까 트레이닝 트리거니까 좀 빨리 학습하는 거예요.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다시 공부해 보세요. 인생 재밌어요. 저도 45살에 AI를 공부했다니까요. 예, 한 10년쯤 지나니까 뭐 그냥 공부가 한 10년 되니까 자신만만해요. 예, 자신만만해요. 예.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뭐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AI 쪽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자신감 생기고 다시 공부해보세요. 우리가 120살 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예요, 사춘기. 60살 전이잖아. 이제 봄날이에요. 봄, 여름, 가을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인생에. 음. 그래서 얘가 드리프트 경고가 뜨면 자동으로 새로운 데이터로 재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장의 센서, 드론 영상, 최신 데이터를 수집해서 레드팀이 모의 공격을 해봐서 적의 패턴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어드버서리 어택트가 나오겠죠, 그죠? 모의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적지적 공격 해보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다음에 OTA로 현장에다 집어넣어서 AI가 이제 그러면 스스로 야, 이제 세상 많이 바뀌었네. 일주일 만에 전장 상황 다 바뀌었네. 다시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이슈예요. 요 그림이 뭐냐면 요 그림이 러시아가 정보전을 하려고 뿌려놓은 애들의 이 네트워크예요. 지금 캄보디아 사건도 사실은 중국에서 모집책부터 시작해서 무슨 책책책 하면 이 네트워크를 그래프 띠오리로 쫙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러분들 형사들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 집에 가면은 범죄 소탕하려면 한 벽면이 뭐가 돼요? 벽면에 죽은 사람의 누구, 이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누굴 죽였는데 어떤 연결이 있었고 해서 그 그림을 지가 다 벽에다 붙이잖아요, 사진으로.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그 범죄인을 잡으려고 그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을 잡으려고 수사관이 집중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람들 만나고 관계도를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프 띠오리인데 정보전에 있어서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뭐 대부분 이제 그쪽에가 캄보디아에 가갖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된 것들은 다 소셜 네트워킹,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는 형이죠. 그죠? 아는 분들이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우리 박정기 박사님이 나한테 교수님 지금 중앙일보에서 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교수님 오셔서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돈 벌 큰 작업이 있어요. 뭐 이러면 이제 그러냐고. 어?
아니면 또 박정희 박사가 또 교수님 좀 요즘에 어려우시잖아요. 힘드신데 이번에 큰 수익 낼 수 있는 건데 대포 통장 한 두 개만 만들어 주세요. 뭐 또 이제 범죄인 줄 알면서 고민하겠죠, 그죠? 어, 에이, 저를 몰라요. 내가 설마 그러겠어요. 뭐 우리 사이가 지도 교수와 제자 사이인데 뭐 이러면 그러진 않겠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을까? 대부분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보전은 그런 네트워크 기반의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딥페이크, 그다음에 디스인포메이션, 그죠? 트래킹, 그다음에 프리벙킹, 그죠? 그다음에 어트리뷰션 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통해서 러시아, 중국은 이미 AI 기반의 정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그니티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장이고 이 방어 체제가 없으면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예. 뭐 우리는 바깥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최고 총리가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뭐 자기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더 확대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에서 막 그런 정보전이 막 일어난다. 실각시키기 위해서. 하면 이제 사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런 아주 굉장히 프로파간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예요. 정보전은 현대에서. 그래서 요 네트워크를 보시면 파란 색깔이 페이스북이에요. 빨간 색깔이 이 러시아 특유의 SNS의 하위 그룹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 색깔이 갭이라는 거고요. 극우 성향. 갈색이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워낙 많이 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원래 텔레그램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텔레그램 기반의 또 코인도 만들었고. 그죠? 네, 그래서 어, 러시아의 주요 미디어 도메인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혐오, 조작, 내러티브, 네, 로 연결되는 구지의 허위 정보 확산 네트워크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쟁이 꼭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이슈고 제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뭐 노래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 취미 생활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쉽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이니까 묻고 넘어가자고요. 내가 이제 잡혀갔어. 캄보디아에. 근데 얘네들이 날 막 풀고 패면서 내가 이제 물리력이 약하니까 빨리 이제 그거 해라 하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그때 나 AI라고 잘 만들 수 있다. 미디어다. 나 죽이면 안 된다. 내 장기를 적출하면 안 된다. 살려줘라. 이런 그렇게 우회해서 탈출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참 시간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제가 엉뚱한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AI는 전력이 아니다. 전력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적군을 아군으로 오인하거나 표적을 놓치거나. 그래서 AI 체계에서 이, 그 설명 가능하고 적지적 공격으로부터 강건하고 이런 체가 추가제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AI 시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사결정, 적 공격, 폭탄 쏴 마라, 뭐 죽여 마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의 가속기가 결국은 디시전 어소리티, 어떤 결정권자가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AI 조종상 모의 공중전을 벌였을 때 오히려 어, 에어 컴뱃 이볼루션에서는 AI가 이겨요.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실제 데이터예요, 이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인간과 통합되어지는 통합 실증을 지금 준비하는데 AI가 발전하면 2026년에 인간 통합이 실전에서 성능이 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지금 뭐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일 때 이런 이슈도 좀 전 사실 좀 너무 앞서 나간 건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여튼 윤리 정치 전략 판단은 지휘관의 몫이라서 휴먼 인더 루프나 휴먼 온더 루프를 따른 교리 개발도 필요하다. 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되게 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것을 교리를 개발해 놓으면 그 사람이 결정한 책임에 의한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따른 걸로 어느 정도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리 개발이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지휘관들이 어,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모델 나오고 센싱이 나와서 휴먼의 4단계 보증 체계를 가는 것이 미국의 NIST의 1270, EU의 AI 액트, 그 다음에 달파, 가드 트레스트 스택에서도 같은 개념의 컨셉들이 나와 있고 이 도큐먼트를 다운받아 갖고 요약해 주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기에는 경험도 일천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뭐 깜냥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 혼자 생각하는 거고 예,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한국의 트러스트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조종을 해서 무인으로 공격했을 때 후방에 있는 쪽에서 무인으로 공격해서 전부 거잖아요. 그죠? 후방에서 드론을 날리는데 우리가 조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몇백 킬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미사일 같은 게 그 포의 각도에서 꺾이지 않는 상황이든 뭐 이렇게 준비한 데 숨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중간중간에 통신이 이어질 수 있는 망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 공격이 들어갔는데 또는 공격이 온 것을 제밍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노안이 오고 AI가 그죠? 전장 상황이 지도가 다 바뀌고 지금 인공위성으로 다 찍은 평양이나 이런 데 지도가 전쟁이 나가지고 정말 뭐 벙커 버스가 터지고 막 이랬을 때 그 전장 지도가 하루 만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지도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에서 어댑티브하게 바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실전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속성이 좀 있어요. 락인이 있어요. 해외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GPS 당연하죠. 미국이 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일은 없겠죠. 없으나, 예. 없으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이 그냥 하이제킹 되는 거나 제밍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을 막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접근이나 독립된 업그레이드 권한 자체를 확보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이 미국 걸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소스 코드 좀 접근하게 해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소스 코드를 좀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포팅해버리죠. 포팅하면 소스 못 열어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포팅해서 줘버려요. 예, 근데 이제 뭐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에게는 소스 코드를 주고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권한을 가지면 좋죠. 네. 그래서 전장 데이터의 클라우드 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장 데이터가 한국 내에 처리되고 제3국에 이전 금지하면 국내 전장 데이터의 클라우드 존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 데이터가 만약에 제3국에 이전이 할 수가 없다면 우리 데이터 자체가 어디에 안전하게 백업할 것이냐. 이번에 국가망이 불났을 때 국가망이 불났는데 오랫동안 안 돼서 지금 문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보안이 취약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라리 우리가 종이에 익숙해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지 상황이 생겼을 때 모두가 종이가 아닌 디지털에 익숙해졌는데 디지털이 아니면 일을 못해 이제 종이를 안 해봐서. 그런데 전쟁이 나서 갑자기 종이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타격이 적국이 이미 그냥 종이로 쓰고 있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상황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새로운 어떤 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관측 타격을 2분 안에 했을 때 AI 기반 킬체인 전통적으로는 한 30분 걸린대요.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톡으로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주세요. 제가 뭐 아무래도 모르니까. 그럼 이거 좀 고치고 그렇게 할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GIS 아스트라는 관측과 타격을 2분 이내에 완료한대요. 관측하고 타격하는 걸. 근데 이제 전통적인 킬체인은 수분에서 좀 오래 걸리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전투 템포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로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해보자라는
거를 좀 다루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작성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은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길게 했으니까 요 제목이나 내용은 넣지 않을게요. 요것도 조금 디자인이 어때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작업했거든요. 일러스터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일러스트로 하니까 좀 보기 좋죠.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이거 무료로 썼다가 무료로 처음부터 무료였나? 하여튼 얘네들이 AI가 지금은 무료로 가다가 재미를 붙여서 여기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을 때쯤 되면 돈 내라 그래요. 지금은 유료로 쓰고 있어요. 유료로 쓰고 있는데 어, 감마 AI를 이용해서 무료로 쓰면 됩니다. 감마 AI가 돈만 좀 더 주면 요 감마 AI가 돈을 좀 더 주면 어, 그 감마 AI가 돈을 더 주면 웹사이트에다 퍼블리시를 해줘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같이 코어하고 있는 스팀에게 그 감마 AI를 해서 하라니까 안 하겠대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돈을 따로 주고 도메인을 따로 사고 이제 그 도메인에다가 인덱스 HTML 그 파일 올리고 서버 올리고 하는 걸로 편하신 걸로 하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래 한글에 되게 익숙한데 MS 워드로 넘어가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귀찮잖아요. 똑같은 아웃풋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AI를 내가 사용해 본 경험이 없고 홈페이지 만든 경험이 없다면 처음서부터 AI로 들어가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표 계획을 보면,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AI 무기체계나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위협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지금 전장 사례를 보면 이 검증된 위협 시나리오를 충분히 고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정보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자율주행, 자율무기의 어떤 이슈, 이런 두 가지로 실행 로드맵을 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AML이라고 그럽니다. 기계학습이 머신러닝이잖아요. A가 어드버서리. 그래서 어드버서리 머신러닝인데 원래 적대적 학습은 GAN, GAN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 때 시작된 거예요. GAN이라고 하는 것은 GAN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이게 제 얼굴이잖아요. 제 얼굴, 그죠? 제 얼굴인데, 제 얼굴을 만들어 놓고, 제 얼굴이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 제 얼굴을, 이 수영을 없애버려요. 수영을. 없애고, 다, 없애고, 제 얼굴을 넣어놓고, 어느 게, 뭐, 이 사람이야? 말한 식으로 이렇게 자꾸 얘를 바꿔가요. AI가. 원본 데이터를. 저는 바꿔갈 때마다 저라는 것을 얘가 몇 퍼센트 정확도로 맞추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의 방법이에요. 러닝 방법이에요. 러닝 방법. 우리 김문기 선생님이 되게 점잖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이제 보통 저기 이 방을 좀 일찍 열면은 먼저 들어오신 분이랑 그냥 수다 떨어요. 그런데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 선생님이 점잖으신데 이 선생님이 점잖지만 다양함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날카로울 수도 있고. 근데 평소엔 잘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드벌서리, 적대적으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도 김문기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얘가 맞출 수 있는지를 봐요. 계속 그러니까 테스트를 약간 좀 삐딱하게 해놓고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러닝을 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이미지에 있어서의 개인이라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적대적 공격이라고 하는 수법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이런 이쪽 분야에서도 AMM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나온 게 이 표준이고요. 이 표준을 통해서 적대적 기계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공지능을 좀 더 정확도가 높게끔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그 방법을 이 적재적 기계학습을 통해 갖고 여기서 이런 표준을 만들어줘서
요게 나온 거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주 우수한 논문을 쓰신 분이 또 계시고, 저희 졸업자가 계시고, 그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적지적 공격에 대한 이슈를 지금 계속 다루고 계시죠. 이거 언급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세 가지 방법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이게 공격 유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현대에는 AI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파괴력이 높아지고 표적 인식을 속여서 아군을 공격하게 하거나 지휘 통제 AI의 상황 판단 능력을 무력화시키거나 훈련된 전술 모델을 역설계해버리거나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을 저게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도큐먼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AML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고맙게도 우리 대학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공학 박사를 AI 보안으로 마치신 분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우리나라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다 보거든요. 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라는 걸 가지고 연구한 걸 발표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저도 33살, 34살 때 어마어마하게 언론에 인터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제 논문 가지고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그게 이 사회에 우리가 공부한 걸 기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알파 가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대응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NIST가 만든 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래라고 했더니 개런팅 하는 거예요. AI 로버트니스 어게인스트 디셉션. 그러니까 AI가 속이는 것을로부터 지금만 우리 AI가 견고해라는 것을 어떻게 개런팅 해줄래?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방어 기술에 대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23년도에 종료되어졌고 미국의 국방부의 최고 디지털 AI 사령부 CDAC에서 이전돼서 현재 전군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검색해가지고 지금 올려서 도큐멘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또 구글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방어 알고리즘을 언어 모델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큰 기업이 들어오겠죠. 차게 되면.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기커브의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그전 세계 사람들이 테스트베드를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전 시뮬레이션도 했어요. 그랬더니 GPT는 GPT가 87%는 속일 수 있고요. GPT-4는 50% 속일 수 있어요. 최신 모델도 약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능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여러분들한테 GPT 할루시네이션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군사 위험도는 지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얘가 나와 있는 실제 뚫은 취약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데이터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에 100만 대 이상, 그 수백만 대 드론 나왔는데, 이제 정보에 의하면 어떤 데는 뭐 1000만 대 이상도 있고, 몇백만 대도 있는데, 수백만 대 드론이 생산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300만 대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FPV 드론인데, 이제 2024년 12월부터는 하르키우 북부 지역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인 작전이 시작돼요. 완전 무인으로. 그러니까 얘는 조종사가 없이 지가 그 안에 황법 시스템 다 집어넣고 목표물 좌표만 딱 찍으면 지가 알아서 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인 지상 차량과 함께 FPV 드론으로 러시아 진지를 파괴했고 단 한 명의 보병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국 군인을 투입시키지 않고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전쟁할 만한 거예요. 음. 우리 국민이 죽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렵죠. 베트남전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시스템이 나토가 인증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델타 전장관리 시스템은 나토가 인증을 하고 이게 이제 킬체인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제가 약간 특정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은 직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료에 따라서 1분이 2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이제 출주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AI에 무기화되어졌죠. 그다음에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종 만드는 거, 피싱 메시지를 정교화하고 탐지율을 한 87%까지 올리고요. 하이브리드 공격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술은 사이버와 물리가 통합되어진 전력망 공격, 미사일 타격. 그다음에 타이밍 최적화는 AI가 방어력이 가장 약한 시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타이밍은 AI가 공격하려고 할 때는 가장 약한 시점이 언젠가, 뭐 새벽 몇 시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우리 침투작전할 때 그러잖아요. 다단계 침투는 초기에 감염시키고 권한을 상승하고 측면으로 이동하는 거. 장기 장복은 APT 기법이죠. 수개월간 은밀히 정찰하고 있다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제로 클릭 방법, 뭐 이런 진부라 협업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멜웨어 기법 등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격당하는 기법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당연히 군 전쟁이 나면 전장에 적용하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AI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병력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성장했고, 우리 군 지휘 시스템이나 통신망이나 무기체계 네트워크가도 사실은 동일한 위협에 노출돼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GNSS 제밍 스푸밍, 이게 글로벌적인 위협이에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일상의 전장이니까. 그래서 GNSS가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 군사용 안티제밍이 이 시장이 굉장히 컸어요. 군사용 안티제밍이. 그래서 이제 동유럽의 대규모 GPS 제밍 사건이 났었죠. 2024년도에. 그래서 이때 1600대의 민간 항공기가 스톱됐죠. 집회 장애로.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2024년 8월에. 2025년 7월에 갈릴레오가 시험 운영되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운영되어지면서 다중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중 위성군 융합을 통한 안전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변의 12개 지역을 제밍했죠. 러시아가 왜 했어요?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 안에서 내비게이션 찍고 모스크바에서 여행 못해요, 자동차.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요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자세한 내용은 읽으시면 돼요. 제가 요건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는데 너무 글자가 많아서 발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아마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샤헤드 자폭 드론을 GNSS 신호를 가로채서 경로를 재지정해서 만들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자폭 드론의 GN 위성 항법 신호를 가로채 가지고 다른 데로 지정하면 내가 공격을 했는데 내가 대로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런 거죠. 그래서 드론을 공격시키지 말고 드론을 내 무기로 회수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지역으로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했던 그 그 포크로바 전자전이에요. 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그래서 이런 이슈도 나와요. 광섬유 케이블 드론. 예. 그 케이블 드론이면 이제 10km까지 유선 제어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위군 IDF가 북부 국경에서 시작된 GPS 제밍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부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작기 때문에 상대 국가가 공격하려고 하면 선봉 때리는 것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 그 중동 전쟁에서 한번 선방을 맞았을 때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공격 느낌이 있으면 먼저 선방을 때리는 게 전술이에요. 그냥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 재민되어 있고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정밀 유도나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거지만 민간 부분에 뭐 국제공항의 공항기들이 GPS 기반 정밀 접근이 안 되고 전통적인 계기 착륙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모바일 앱이나 차량 내비게이션의 오작동이 빈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영역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의 불편을 감수해도 군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전시에는 민간 합동으로 GPS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어, 운영되겠죠. 아니 제가 계엄 떨어졌을 때 저랑 그 한국에 있었는데 얼마 전 얘기잖아요. 계엄 떨어졌을 때 저랑 이제 얘기 나누는 분이 먼저 저희 정보가 왔어요. 계엄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교수님, 조만간 카카오톡도 없어질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나 어떡하지? 나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속물 같아서. 속물 그런 생각했나 하면 했던 기억이 나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민간 영역에서 통신망이나 뭐 수도, 전기 다 사실 그런 시나리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받는 민간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황법이 다 마비되고 그러면 이제 5G 네트워크 기반의 실내 측이나 지형 창조 황법이나 다층 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전인데요. 딥페이크는 젤렌스키의 황복 서는 딥페이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대상 AI 정보 공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딥페이크는 뭐 너무너무 심각한 이슈고, 음, 기술이, 기술이 딥페이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저렴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실제로 영상 같은 거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AI로 속여가지고 자기랑 연결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음성 따고 이래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제 음성으로, 제가 요즘에 제 음성으로, 이렇게 입학을 립싱크 해가지고 딥페이크 하나 만들거든요. 취미로. 네, 취미로. 왜 그래, 왜 제가 만드냐면 제 학교에 제 제자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미디어 보안으로 다음 학기에 교수로 그러니까 모셔요, 제가. 모셔서 그 강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박사는 데리고 왔어요. 전통적인 미디어 박사. 언론진흥재단 출신으로. 근데 이제 그래도 박사인데 까짝까짝하면서 딥페이크 하는 거나 툴이나 가르쳐 주면 우습잖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제자니까 좀 지원해 주려고 나도 핑계 삼아 좀 해야지 하면서 자극을 막 주고 있어요. 저도 막 그런 거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강의나 내용이 퀄리티가 좋아지고 또 그래야지만 그걸 또 듣고 또 제가 운영한 대학원도 좀 학생들도 많이 소문도 나고 지금은 대학원에 학생들 모집을 안 해요. 경쟁률이 높아서 마음이 편하죠. 예. 편한데 이제 제가 그 대학원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학생 모집이 안 돼요. 석사는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입학을 막 종용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니즈가 굉장히 커요. 예. 정말이에요. 근데 군사 누가 할 거냐고. 군 생활은 선생님들이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론이나 좀 얘기하겠죠. 제가 도움을 드리면 서포트 해드릴게요. 예. 제가 제자들이 대학원을 만들고 제자들이 그 학교에 정년대가 하면 내가 왜 도와주겠어요? 우리 제자들 졸업하면 갈 데 없으면 그 학교 넣어주려고. 다른 이유 별거 없어요. 예. 커리큘럼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무슨 드론 방어 뭐 해서 대학원 대학교 커리큘럼 봤거든요. 예, 드론을 진짜 멋으로 하시나 죄송해요. 그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죄송한데 제대로 본인이 트렌드를 보고 리딩해 나가셔야 돼요. 예, 교과목. 제가 그 뒷부분에 백업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잘 되시면 저희한테 개런티는 뭐냐? 여기서 졸업한 내 제자들 우리 여러분들 다 졸업하는 내 제자잖아요. 다 120살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 교수로 뽑아주시고.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하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셔서 좋은 커리큘럼, 이런 전장 상황에 필요한 디테일한 커리큘럼, 음. ML 업스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그거 강의 교과목. 그 다음에 지금 정보전에 대한 이런 강의 교과목, AI 미디어, 리터러시, 뭐, 단순한 이게 아니라, 정보전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젤렌스키 딥페이크 사건 막 나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신뢰할래요? 그럼 이제 얘를 또 추적하는 가짜 뉴스를 찾고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기반 기술들. 이게 지금 정보전이라는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전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여론이 중요하고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져요.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져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전쟁이 한 6개월에서 5개월에 게임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장기전이 돼요. 아니, 우리 무슨 6.25 사변이냐고. 뭐 3년, 4년씩 해, 5년씩 해. 그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어떤 프로파간다, 정보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제닝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건한 AI 똑같은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좀 디테일해요. 다채널 검정, 딥페이크 탐지 엔진, 프리벙킹, 대책 통신망. 그죠? 그래서 KADA라는 통합 운영인데 요거는 그냥 이름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 다른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지금 군 관련되어진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겠다면 거기에 코리아자를 넣고 뭐 ADA를 또 하나, 한두 개 더 넣어가지고 다른 이니셜 넣은 다음에 자기만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디벨로핑 해나가시면 논문으로서 사회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인공지능이 기술은 너무 빠른데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데이터를 만져본 사람도 없고 개발을 해본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뉴스 보고 한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어, 그 본인 자체가 깊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업데이트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혼자 차분한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좀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는 인공지능이 참 잘 가르쳐줘요. 인공지능 공부는 잘 가르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는 인공지능한테 자주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여기 마이크가 되거든요. 마이크로 질문해도 돼요. 오늘 들은 것 중에 궁금하면 이렇게 휴대폰 열고 마이크 연 다음에 얘한테 그래 이거 뭐니? 말로 얘기하면 얘가 답변을 해줘요. 그냥 귀로 들으면서 가세요. 귀로 들으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뭐 뼈다구가 없는데 이렇게 체계 없이 공부해도 되나? 막 하이퍼 점프하듯이. 근데 이게 한 3년, 2년 가면 그게 다 통합돼요. 여러분들 그냥 헛산 사람들이 아니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는 게 바빠서 공부를 못 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모델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데이터셋, 하이퍼 파라미터 여기서 어떤 거는 기커브에 올려서 보안 취약점을 전 세계의 해커들한테 점검을 받고 어떤 거는 우리들만의 중요한 걸로 코어로 딱 숨기고 이런 이슈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무결성, 뭐 또 적적 강건 이슈, 예. 요 기법들이에요.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랜덤아이즈 스무딩, 서티피케이티드 디펜스 검증, 모델 디스트리뷰 이게 다 AI 기술이에요. 이게 디스틸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AI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증류 기술. 그래서 이 증류 기술을 이용해야지만 스몰 LLM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제가 싱글몰트 좋아하는데 아이리시 저쪽 올라가서 아이리시의 무슨 싱글몰트의 그 지역 이름에 있는 싱글몰트 하나씩 산다고 한 라가블린 이런 거. 라가블린의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 해풍 맞아가지고 그 증류할 때 맛있다고 막 향이 독특하다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나요. 그게 왜 증류 기술이 나왔어요? 스몰 LLM 나오면서 증류 기술이 나왔죠. 그죠? 라지 랭귀지 모델 너무 크니까 얘를 증류해야 되겠죠. 소주처럼. 그래서 스몰 LLM 얘기할 때 증류 기술이 나와요. 모델에 대한 증류. 우리는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을 성능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기가 어렵다면 증류 기술을 잘 확보하는 것도 군에서 작전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에 필요한 스몰 LLM을 개발하는 거죠. 그죠? 스몰 LLM 오픈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딥페이크 대응 체계. 그죠? 딥페이크 대응 체계. 자, 전장 피드백 루프입니다. 요는 시간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레드팀을 이용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지 실제로 데이터 업데이트 하면서. 그래서 이때는 GPU 클러스터 자동 할당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GPU가 최소 100개 이상 필요하니까요. 재훈련을 하려면. 데이터 사이즈가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트랜스포 러닝의 가중치를 재학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위 학습, 트랜스포 러닝. 그죠? 내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세발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러면 트랜스퍼 모델, 전위 학습을 통해서 두 발 자전거를 할 수 있겠죠. 한 발 자전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레거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if then 문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이 새로운 걸 학습 못 해요.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AI는 어떻게 돼요? 파운데이션 모델에 세 발 자전거를 타는 거를 가르쳐 주면 두 발 자전거 너 한번 타볼래? 하면 얘가 두 발 자전거도 타는 조종하는 방법들을 세 발 자전거를 생각하면서 트랜스퍼, 전이해서 러닝을 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죠. 근데 수학은 좀 못할 수 있죠. 그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학을 잘하고 뭐또 화학을 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왜 연결되어진 전이학습을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로 모아놓고 얘네 에이전트들끼리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전체 AI로 돌리자 또 이런 방법론이 나오죠. 네.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방법들이 있어요. 다 서로가 자기들이 잘한다 그래요.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장 환경에 어떤 도메인에 어떤 모델이 왜 잘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도입하면 안 돼요. 해당 모델을. 근데 어떤 전장 환경에 어떤 모델인지가 제가 알겠어요? 내가 알겠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AI 전문가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그죠? 북한군이 거기에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드론으로 전쟁하는 것을 현장을 경험했다는 게 그런 무서운 거고, 거기에 정보전을 하는 팀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전 몰라요. 그 정보전 하는 애들은 맨날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 센싱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오고 그 데이터가 어떤 에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경험했다는 그 난리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강의하면서 오늘 이 일반적인 지식 가르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 지금 소규모 시험 배포 요게 아까웠을까요? 가르치면서 제가 진짜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아까웠던 게 뭐냐면요. 죄송해요. 아깝다고 얘기해서 제자 가르치는 게 뭐가 아깝겠냐는데 제가 성품이 부족하니까 제가요. 인공지능을 쓰는 순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어요. 저번에 내가 그 번역을 일본어를 번역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런 노하우가 아까운데 우선 구글 같은 거를 우리 옛날 때 제가 이런 자료 만들 때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해서 이미지를 다운받거든요. 도큐먼트를. 구글은 어느 회사가 만든 AI가 있어요? 유튜브랑. 제미나이죠. 그죠? 제미나이라고. 제미나이를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제미나이를 써요. 제미나이를. 구글에 들어가서 우선 다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기 전에 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거 물어보느라고 밤을 새워요. 사실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뭐 이렇게 막 AI가 다 해줬겠지. 한 줄 써서 했겠어요? 한 줄 써서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보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보면 얘는 구글에서 검색하기 때문에 구글 링크가 되게 좀 잘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 모아요? 이렇게 이러한 것에 한 곳에다가 정리된 거를 노트북 LM에 모아요. 모은 다음에 얘를 보고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브리핑, 학습 가이드, 블록으로 나누어집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요.
얘 만드는 거를 기다려요. 그때 동안 제가 또 유튜브 보고 쉬어요. 이 자리를 뜨면 안 돼. 그래서 한 새벽 4시까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하고요. 한 다음에 얘를 닫아요. 그래서 다 이게 내용들을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내용을 이미지 다운받아서 보고, 요런 논문들 찾아서 읽어보고, 중요 요점 체크하고, 집어넣어서 확인도 하고,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 전반적으로 우수한 친구가 누구예요?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친구.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친구가 역시 있죠. 예.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친구가 그, 아이고, 어디 갔나? GPT. 예, GPT한테 넣어가지고 세계적인 탑 저널을 또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백업하고 다시 감마에 넣어요. 그럼 감마는 또 문제가 뭐냐면 지가 AI도 못하고 지가 생성도 해. 근데 원본을 건들지 말라고 해서 뽑을 때가 있고 얘 보고 생성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PPT를 만들고 또 한 번 더 되먹음질을 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암 최고 전문가들이 사람의 암을 잡을 때 한 가지 기술을 쓰죠. 오케스트레이션, 앙상블. 황암제를 자기가 이 환자에 맞게끔 황암제를 어떤 시간에 어떨 때 어떻게 앙상블로 묻혀가지고 하는 걸 잘하는 레시피를 잘 쓰는 게 황암 암 잡는 선생님 중에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도큐먼트를 만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작업 성과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검증,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검증 인증에서 레드팀을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레드팀은 기존의 레드팀이 할 수 있을까요? 뭐 방식은 비슷하게 하겠죠. 그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근데 기존의 레드팀이 인공지능일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락이 왔어요. 11시 55분 끝내야 된다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할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오늘 혹시 보시고 내용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혹시 있다면 개인 카톡이나 뭘 주셔가지고 좀 업데이트하는 데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어, 또 그게 아니어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파트도 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시즌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때에 왔어요. 고맙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전쟁 상태가 바뀌었다는 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안 보여주면 사람들 안 움직여요. 네. 근데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지금 법률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제도에 의해서 어느 나라도 안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잘 안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쪽 파트는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빠르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 미리 거북선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긴 사람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쪽 분야가 약간 특강처럼 돼서 좀 죄송하고요. 원래 강의 계획이 없던 건데 좀 하게 돼서 죄송하고 혹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좀 부족한 거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못했던 MCP 하는 부분이랑 그런 실습 준비한 학생들 다음 주에 준비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또는 에이전트 중심으로 하는 MCP 보안 이런 쪽을 좀 또 많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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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되십시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진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